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믿고 찾아가는 병원, 그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저지른 범죄.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2025년 의료용 마약 범죄 단속 결과를 보면서 저는 솔직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용시술이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무려 1,000회나 투약한 의사.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ADHD 치료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그리고 이 범죄의 끝에서 목숨을 잃은 7명의 젊은 생명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프로포폴 ADHD 치료제. 이런 약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프로포폴은 원래 수술 전 마취나 진정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 약물입니다. 하지만 이 약물은 강한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을 죽인 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사망했거든요. 메틸페니데이트, 즉 ADHD 치료제는 어떨까요? 이 약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이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연한 향정신성 의약품이고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약물입니다. 부작용으로 불안, 불면, 심지어 환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검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만 총 41명을 입건했습니다. 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 이 중 6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은 의사 어씨입니다. 어씨는 2021년 3월부터 3년 동안 62명의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989회나 반복적으로 투약했습니다. 거의 1000번입니다. 1000번. 그리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무려 8억 원. 어씨는 미용시술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습니다. 피부관리, 미백 이런 것들을 위한 시술이라고 환자들을 속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약물을 공급하며 돈을 받아낸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결과입니다. 어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중독자 중 7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말이죠. 우울증이 심화되고 중독이 깊어지면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살아남은 다른 중독자들도 심각한 합병증을 앓게 됐고 마약류를 구매하기 위해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투약이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입니다. 어씨는 결국 구속 기소됐고 투약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B의사입니다. B씨는 2018년부터 6년 동안 ADHD 치료제,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을 불법으로 처방했습니다. 그 양이 무려 2만 정입니다. 여러분,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시험 기간만 되면 이 약을 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집중력을 높여준다, 각성 효과가 있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ADHD 치료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고 건강한 사람이 복용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심각해집니다. B씨는 제대로 된 진찰도 없이 이런 약들을 마구잡이로 처방했습니다. 심지어 투약자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약을 받아갔습니다. 본인 명의로 계속 받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B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명의를 빌려 약을 구매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정말 말하기조차 끔찍합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C씨. C씨는 10명의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75회 투약하고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의 사건들과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C씨의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C씨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폴을 투약해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검찰 자료에는 C씨가 중독자들로부터 현금 다발을 받거나 돈 대신 명품 가방 여러 개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환자를 치료해야 할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믿기십니까? 시신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망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에토미데이트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은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립니다.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약물이죠.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최상위 공급책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다시 중독자들에게 판매하고 직접 투약까지 해주면서 10억 원가량을 챙긴 중간 공급책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전체 유통사범이 17명, 투약 사범이 20명. 이건 단순히 개별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조직된 범죄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첫째,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포폴 중독자들은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강한 의존성 때문에 계속해서 약물을 찾게 되죠. ADHD 치료제나 다이어트 약, 수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욕구가 불법 시장을 키웁니다. 둘째, 공급자들의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어의사는 3년간 8억 원, 시의사는 5억 원, 에토미데이트 유통망은 10억 원. 이렇게 큰 돈이 오가니 범죄를 저지를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셋째, 의료인의 권위와 전문성을 악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의사를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데 괜찮겠지. 이런 신뢰를 배신하고 이용하는 게 바로 이런 범죄들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처음 만들었고 지난달부터는 이 팀을 1개에서 2개로 확대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투약자들도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물론 법을 어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독은 질병입니다. 처벌만이 답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검찰도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건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중독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부 잘하는 약, 쉽게 살 빠지는 약 같은 건 없습니다. ADHD 치료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부작용만 생깁니다. 다이어트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욕 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약물입니다. 둘째, 프로포폴은 절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연예인들이 피로회복, 피부 미백 같은 이유로 프로포폴을 맞는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프로포폴은 오직 마취와 진정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의심스러운 처방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진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 너무 쉽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내주는 병원. 이런 곳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에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으세요. 오늘 이야기 정말 무거웠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 그 과정에서 7명의 젊은 생명이 사라졌다는 사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위험성. 쉬운 해결책은 없다는 것. 그리고 중독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것. 만약 여러분 주변에 약물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처방이나 불법 약물 유통을 발견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안전하게 지내세요.